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부리원 분들께 저와 이름이 같은 이장원 세무사님 모시고 좋은 콘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세무사분 모셨으니까 세금 문제 여쭙고자 하는데요. 지금 주택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관련 세금이 많이 바뀌고 있죠. 많이 풀어지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데 최근에 뭐가 좀 많이 바뀌었고 그로 인해서 투자나 이런 기회 쪽에서 어떻게 좀 기회를 볼 수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아무래도 이제 그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됐으니까 미분양 주택이 핫하니까 이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미분양 주택이 지금 정부 측에서 이제 말한 위험 순위가 62,000호였었어요. 그래서 뭐 그 정도는 괜찮다. 왜냐면 1년 전에는 17,000호가 미분양이었기 때문에 뭐 괜찮다라고 했는데 작년 11월부터 거의 10,000채씩 매월 미분양이 증가해서 최근 1월 통계는 75,000호가 이미 넘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2월 통계 아직 안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더 늘으면 늘었지 이제 줄어들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이제 아마 정부 측에서도 약간 미분양이 좀 위험하네. 특히 사실 이제 지방 미분양이 좀 심하죠. 지방 미분양이 심한데 그럼 이런 시장에서 내가 이제 어떤 포지셔닝을 뭐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약간은 투자보다는 정말 이제 실거주 목적. 실거주 목적. 그리고 이번 참에는 이제 무주택자이신 분들이 내 주택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라고 하면 이 컨텐츠를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중과세율 역사가 문재인 정권에서 거의 그대로 응용해서 썼거든요. 좀 더 응용이 됐습니다. 버전업이 됐죠, 확실히. 1버전에서 2버전으로.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나오는 정책들은 거의 유사해요. 이명박 정권 시절에 있었던 정책들이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다음에 이명박 정권이니까 그대로 거의 판박이네요. 요 몇 년간의 시간이. 또 특이한 게 그 정권이 바뀔 과도기 때 글로벌 경제 위기와 똑같이 물론 이제 이명박 정권 때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따른 글로벌 경제 위기였고,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과도한 양적 완화된 걸 이제 좀 축소시키는 전략들을 좀 가져가는 건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정책들이 지금 정책이 분명 저는 이제 응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권에서는 대부분 약간 선제적으로 반응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월 3일날 나왔던 일산대책도 약간 종합 선물 세트처럼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완화가 빨리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책들, 제가 말씀드린 지금의 대책도 아마 나올 것 같다. 왜냐면 이명박 정권 때 처음 정권 초기 때 10만 호 정도가 미분양이었어요, 이명박 정권 때. 그리고 맥스 찍은 게 16만 5천까지 많이 갔네요. 그래서 뭐 그거 나오고 나서 좀 있다가 뭐 미분양 주택을 뭐 오히려 정부에서 4만 호 사들이자 뭐 이런 정책도 2010년도에 있었었고요. 08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매년 촘촘하게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미분양 주택을 어떻게든 해소하려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뭔지 말씀드리면, 처음에 08년도에 나왔어요. 정권 초기에 이제 처음에 나왔던 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라. 그러면 그 당시에도 중과세율이 똑같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일반 세율 적용하고 중과세율이 아니라 일반 세율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겠다 했는데 효과가 너무 야간 걸 풀었던 거죠. 08년도부터 10년도에 지방 미분양 주택 사면 그런 혜택 줄게. 시장이 당연히 꿈쩍도 안 했어요. 그 정도 갖고는 뭔가 유인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09년도에 또 나온 게 뭐냐면, 그러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의 주택, 미분양 주택을 사면 5년간 증가된 양도소득세 100% 감면. 100% 감면. 그 다음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는 5년간 60% 감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어떤 겁니까? 약간 수도권이면 수도권 관련법에 따라서 서울, 인천, 경기도를 말하는데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은 경기도 중에서 일부는 빠져요. 그러니까 뭐 의정부는 포함되는데 안산시는 빠지고, 뭐 동두천 이런 데는 빠지고. 그러니까 몇 군데를, 이거는 이제 별표마다 해마다 좀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법에 꼭 법을 보시긴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모든 부분이 다 포함되지 않는다. 인천도 일부만 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가 되고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붐비는 곳은 과밀 억제 권역이고 좀 한산한 곳은 아니고,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이거 섹션을 묶어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나왔었어요. 근데 이 정책을 풀고 나서도 사실 시장의 분위기는 사실 이렇거든요. 아니 그거 5년간 감면 오케이 알겠어. 근데 어차피 내가 사고 5년간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되지 않으면 세금도 어차피 발생하지 않을 텐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집값이 안 오르면 말짱 도루묵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말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다음 사이클이나 이런 걸 제가 잘 모르겠지만 본인의 이제 투자 철학이 정말 명확하다면 그때 이제 들어가시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안 되면 이제 1년간 한시적으로 거의 열어놔요.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뭐 이런 식으로 6개월, 1년 틱 열어놓은 다음에 반응이 없으면 연장. 그래서 연장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대책도 나왔습니다. 분양가를 할인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씩 이제 할인이 좀 풀리고 있는데, 할인하고 있는 그 율만큼 감면액을 또 늘려주겠다.
뭐 이런 것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11년도에는 이제 뭐가 나왔냐면 미분양이 아니라 중공후 미분양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다 지었는데 네. 지었는데도 안 팔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어떤 제도를 넣었냐면 2011년도에 중공후 미분양을 취득을 한 다음에 그 당시에는 임대사업자가 의무가 5년이었거든요. 예. 5년의 임대주택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50% 감면해주겠다. 그리고 이런 감면 요건이 해당하는 주택을 사게 되면 얘들은 기본적으로 주택수에서 빠져요. 빠져요, 그냥. 네. 그래서 뭐 1억에 계산하시면 돼요. 이런 감면주택 99채를 사고 내가 한 주택 있으면 이 주택 팔 때는 99채를 카운팅을 안 하기 때문에 비과세가 가능해요. 그런 식의 이제 혜택을 이제 세제적으로는 줬다. 많이 줬네요, 정말. 근데도 반응이 많이 없으니까 계속 나왔어요. 12년도 나오고 계속 기한 연장하고 그러다가 좀 강하게 나온 게 13년도입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13년도 4월 1일부터 13년도 12월 31일까지는 미분양 주택뿐만이 아니라 신규 주택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내가 사면은 그 주택도 포함해서 이거는 지역에 상관없이 100% 감면. 네. 양도세를요? 예. 그러니까 미래에 팔게 될 때 5년간의 그 양도 차익이 생긴 건 전부 다 100% 감면. 정말 지금 시점에서는 이게 어떻게 맞다 틀리다 못하겠지만 지금 돌이켜서 보면 만약 09년도에 혜택이 컸기 때문에 그 당시 주택을 샀었어도 뭐 나쁘진 않겠죠. 근데 그 당시 주택 가격이 약간은 좀 전반적으로 조정하면서 약간 하락?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13년도부터 약간 계속 탄력이 올라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09년도에 사서 5년간의 감면을 받는 사람과 13년도에 이 혜택을 받으면서 5년간 증가된 거에 상승폭의 감면은 상당히 다를 거거든요. 그렇군요. 여기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5년간 감면이면 09년도에 사가지고 2014년까지 오른 폭이 있을 것이고 14년부터 뭐 5년간 19년까지 오른 폭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이제 10년을 보유하다 팔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5년간 감면까지만 양도세를 없애주면 나머지 5년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그 당시에 공동주택 가격으로 비율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09년도에 사셨던 분은 사실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공동주택 가격도 거의 매번 거의 그 수준의 현상을 유지할 거기 때문에 내가 19년도에 그 양도를 하더라도 양도 차익은 크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감면액은 아주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도를 내가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될지는 정말 이제 천차만별이 될 수 있는. 그렇네요. 근데 13년도에 사신 분들은 사실 그 다음부터 5년 지나면 18년도니까 그때는 주택 가격이 들썩들썩 시작할 때지 않습니까? 17년 파리 대책부터 부동산에 대한 억제 정책들이 시작됐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게 정책이 어느 시점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정책에 대한 이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는 정말 크게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도 좋지 않을 경우에 계속 침체를 면치 못할 경우에는 과거 이명박 정부 때 그랬던 것처럼 이 양도세를 깎아주는 미분양 주택을 샀을 때 이런 대책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점을 좀 잡아보라고 이제 말씀들 많이 주시는데 정부가 미분양 주택이 어느 정도 쌓여야 위험하다고 느낄 것인가? 이거는 좀 얘기가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이명박 정권 처음 시작할 땐 이미 10만 호여서 그땐 뉴스가 항상 미분양이었거든요. 지금은 물론 이제 최근에 윤석열 정권이 1년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책 평가도 하지만 지금은 한 7만 5천 원이니까 조금 더 쌓여야 이걸 하시려나? 그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첫 번째로 저는 이제 기다리는 시점은 2023년 7월입니다. 7월이요? 7월인 이유가 있을까요? 올해 7월이네요? 네, 맞습니다. 몇 달 안 남았는데 매년 그 다음 연도에 쓸 세제 개편안이 7월에 나와요. 그래서 24년에 이런 세법을 쓰자라고 이제 그때 개정안을 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이제 뭐 이 법은 안 돼라고 하면 충돌이 일어날 거고 이 법은 해야지라고 하면 통과가 될 거고 그래서 그때 아마 이거 관련된 안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 안이 과거에 있었던 08년도부터 15년도까지 거의 한 8개가 되는데 그 8개의 정책들이 이 정권에서는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니까 1, 2번을 섞어서 나올 수도 있고 몇 가지를 섞어서 종합선물로 한 번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약한 거 하나 먼저 나온 다음에 시장 반응 봤는데 별로 호응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 좀 센 거 나온다거나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세무사로서의 그 답변 범위를 좀 넘어서는 질문이긴 한데요. 과거에 미분양 대책이 나온 직후에 크게 시장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분양 대책이 나온 이후 크게 시장 반응이 없을 수도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시장에서는 이 유동성이나 이 금리가 높기 때문에 자기가 유동할 수 있는 자금이나 일단 미분양 주택을 사서 미래 5년에 과연 가치가 얼마가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느끼기엔 부동산 사이클이 호흡이 좀 기니까 그러면 한 3번째쯤 정책 나왔을 때 들어갈까? 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변에 그
돈이 많은 자산가분들 많이 컨설팅 하시잖아요. 그분들 생각은 어떻게 지금 세무사님 말씀과 거의 일치합니까? 그거는 진짜 호불호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자산 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추가를 하진 않지만 자녀가 주택 하나 늘려야 되면 차라리 이런 대책을 나왔을 때 한 채 정도는 또 진입을 하자. 그러니까 이제 무주택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정말 같은 집안이어도 이걸 정책을 활용하는 시각은 다르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분양 대책 관련해서 이것으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고, 지금 뭐 주택 세금도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세금 대책이 나오고 시장을 조금이라도 연착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좀 어떤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전 세 가지, 취득, 보유, 처분. 취득부터 말씀을 드리면 작년 12월 21일 날 나왔었죠. 행안부에서 이제 보도자료를 딱 느낌표 쓰면서 말했죠. 완화한다. 그러니까 취득세 중과가 너무 세다. 그러니까 이거 완화하겠다라고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안 됐어요. 국회 통과 안 됐죠. 국회에서 이제 많은 다툼이 있어서 결국 통과가 안 됐고, 결국 3월도 제가 봤을 때는 미지수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걱정되는 바는 그거죠. 이게 될 줄 알고 진행하셨던 분들. 그러니까요. 예. 취득세의 세율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정대상 지역 내는 2주택부터 중과세였어요. 8%, 3주택, 4주택 법인은 12%, 그다음 비조정대상 지역은 3주택부터 8%, 4주택 법인은 이제 12%였는데, 이걸 전부 다 절반씩 줄이고, 조정대상 지역은 2주택도 이제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정권에서의 그 부동산 정책이 좀 느껴지는 게, 세금적으로는 2주택자까지 이제 다주택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이제 징벌적 세금을 좀 받아야 돼. 약간 투기꾼이야 라는 시각이 강했었는데, 그 시각을 좀 뺀 거죠. 왜냐면 사실 2주택이 그냥 빌라 두 채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가액에 따라서 나눠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수로 나눈다라는 건 상당히 좀 어찌 보면 불합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매매 취득세뿐만이 아니라 증여 취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증여자가, 주는 사람이 2주택자 이상이고 조정대상 지역 내 3억 원, 시가 표준액 3억 이상이면 이 수중자가 3배나 높은 12.4%나 네. 13.4%의 취득세를 냈어야 됐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이제 개정안에서는 3주택 이상인 사람들, 2주택자까지는 괜찮아. 그리고 그 증여 취득세도 6%로 깎아줬죠. 근데 아직은 통과가 안 됐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통과된 줄 알고 진행하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취득세 마련을 조금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황당한 일인데, 네. 2주택자 조정대상 지역은 8%를 준비해야 되는데 1%만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10억 단위면 7천만 원 차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날 매매 취득이면 그날 등기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내야 등기가 내야 되네요. 네. 황당한 일이 펼쳐지는 거죠. 제가 많이 있는 케이스입니까? 많진 않지만 네. 그 한 건이 엄청나게 충격적이죠. 그리고 이제 보유세 쪽 말씀을 좀 드리면,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거의 완화가 됐다.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 12억까지는 이제 기본공제가 되고, 그 다음에 뭐 그게 아니면 9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기 때문에 과거보다 기본공제가 높아졌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공동주택 가격이랑 개별주택 가격이 과세 표준인데, 그걸 2020년도 가격으로 회귀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걸 결정하는 게 표준지 공시지가인데, 걔가 이미 한 6% 낮아졌거든요. 5.96% 이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부담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도 다주택자, 3주택자 이상이면서 과세 표준이 12억 넘어가신 분들은 중과세를 거의 유사하게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분들의 세부담은 사실은 그렇게 안 줄어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아직까지는 좀 2023년 7월에 또 세제 개편안이 완화되는 게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통과되는지 좀 지켜보셔야 돼요. 요것까지도 완화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까요? 3주택 이상이었던 부담도 완화하는? 이게 제 개인적인 얘기이긴 한데, 부동산이랑 세금이랑 이쪽은 결국은 이제 정치랑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뗄래 뗄 수 없는 사이죠. 그래서 24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는 좀 여야가 완만하게 통과되지 않을까 이제는. 왜냐면 또 경기가 이제 불경기랑 계속 이어졌으니까 부담을 좀 낮춰주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되네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부분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중과세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진짜 갔다. 거의 이제 부담이 없어졌죠. 왜냐면 보유기간 2년만 가지고 있으면 중과세가 아무도 안 받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이든 아니든. 그 다음에 13대책 때 그때 나왔었죠. 그 조정대상 지역이든 아니든 이 분양권이나 주택이나 입주권에 대해서 단기로 갖고 있으면, 말 그대로 이제 주택이나 이 부동산을 단타 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근데 그 세율이 아주 높았죠. 1년 미만이면 70%, 네. 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 77%니까 단일 세율로 1년 이상이면 60%였는데 이걸 낮추겠다라고 했지 아직 통과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항상 지켜봐야 될 게, 요즘이 그 과도기예요. 중과세를 조금씩 풀어가는 과도기인데, 어떤 거는 통과가 됐고 어떤 건 통과가 안 됐어요. 또 어떤 거는 법률 영역이고 어떤 건 또 시행령 영역이고. 맞아요. 다른 거죠. 시행령 것들은 거의 다 통과가 됐는데, 법을 바꾸는 거, 이런 세율은 법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유념을 하셔야 된다. 저는 말씀드린 국세청에 이제 콜센터가 126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무료로 전화 상담을 해주는데, 물론 이제 양도소득세나 이쪽은 딜레이 시간이 기본 30분이거든요. 정말 딜레이가 깁니다. 하지만 거의 약간 전문가 수준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거기다 물어보시면 어느 정도의 답변은, 가이드는 얻어갈 수 있다. 무조건 뭐 유료 상담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1월 12일 날 나온 것들,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다 통과가 된 것들. 그러니까 일시적 1세대 2주택 기간이 다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어요. 이게 입법 취지가 뭐냐면 주택이 안 팔려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하락기 시작하고 나서 21년 10월 그쯤부터 조금씩 이제 변화가 있었죠. 미국에서 FOMC가 이제 21년 12월부터 약간 금리 올리기 시작했었으니까. 그때부터 부동산 시장이 안 팔립니다. 거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거래가 그 아파트 단지 약간 시세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마지막 거래가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한 15억이었는데 20억이면 갑자기 20억짜리 시세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 거래가 올해 펼쳐졌는데 그게 막 14억이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뉴스에서 이제 회자가 되는 게 이제 6억이 빠졌다. 뭐 이런 식의 회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종전주택이 하나 있고 1년 지나고 나서 신규 주택 산 다음에 이거를 3년 이내 팔아야 비과세가 되는데 이게 안 팔리는 겁니다, 시장에서. 그것도 있을 거라 봅니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생각하는 시세가 다르신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런 이제 급등 나가는 시점에는 정말 생각이 너무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팔려버리니까 이분이 비과세를 받았을 때와 비과세를 안 받았을 때 세금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2억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는 12억까지는 세금이 0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취득가액이 아주 낮다라고 봤을 때는 이 주택이 만약 일반 과세가 되면 세금이 3억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11억에 파는 게 어쨌든 빨리 파는 게 더 나으실 수 있는 거죠. 세금 3억을 내느니 이 기간을 놓쳐서. 네. 그래서 이 기간을 놓쳐서 비과세를 놓칠까봐 자녀한테 저가 양수도 하거나 부담부 증여하거나 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거 비과세를 활용을 해먹어야 돼요. 근데 이 기간이 조정대상지역이고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이었거든요. 이걸 3년으로 늘려줬어요. 너무 거래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게 분양권하고 입주권하고 여건도 똑같습니다. 이게 종전이고 이게 분양권일 때 이 경우의 케이스가 한 4-5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경우에 2년에서 3년으로 다 늘려줬다. 물론 이제 그 복잡한 모든 것들을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 3년으로 늘어났구나. 그러니까 내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좀 더 호흡이 길어졌으니까 시장에 이제 좀 내놓을까? 내놓으실 때도 또 유념하셔야 돼요. 또 1년 이내 안 팔리면 또 3년 기간 지나버리면 어떡하실 겁니까? 왜냐면 4년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네, 제 생각에. 전례가 없습니까? 전례가 없습니다. 제가 양도소득세 그래도 역사 한 40년 거를 아는데 3년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갈 때도 말씀드린 게 4년은 없었다. 그러니까 3년까지니까 시점을 잘 활용하셔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면 받는데 도저히 안 되면 가족에게 파는 방식 이런 것들로 비과세를 좀 활용해라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3년은 확정이 된 거죠, 그거는? 네, 맞습니다. 이건 다 3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행 시기가 1월 10일 이후의 거래량부터. 이게 사실은 취득세랑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로 2년짜리가 있었는데 그게 다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